그날 밤 이지영의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소희가 대상을 받은 축하의 밤. 촛불이 깜빡이는 테이블 앞에서 준호와 이지영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이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준호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어요. 소희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이에요. 이지영의 손이 테이블을 넘어 준호의 손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러면. 준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지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준호의 무릎에 닿았어요. 저도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미칠 것 같아요. 이지영의 손이 준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선생님,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그녀의 입술이 준호의 귀가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너무 참기 힘들어요.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영 씨, 두 사람의 입술이 격렬하게 만났습니다. 10년간 봉인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 이지영의 몸이 준호의 품에 완전히 안겼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이지영의 떨리는 속삭임. 준호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결국 그들은 금기된 선을 넘고야 맙니다. 영상 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5살 김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딸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15살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딸을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려 노력해왔어요. 소희야, 일어날 시간이야. 네, 아빠. 벌써 아침이에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좁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소희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키우냐며 도망가 버린 아내. 그때부터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딸과 단둘이 버텨온 긴 세월이었어요. 아빠, 오늘 새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선생님일까? 국어 선생님이래요. 목소리가 예쁘실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는 항상 사람을 목소리로 먼저 판단했어요. 목소리가 예쁘면 마음도 예쁠 거야. 그런가요? 응, 아빠 생각엔 그래. 하지만 준호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소희를 어떻게 대할지, 혹시 불쌍하게 여기거나 특별 대우를 하지는 않을지. 소희는 그런 것을 가장 싫어했으니까요. 아빠, 저 혼자 등교할 수 있어요. 알겠어. 조심히 가. 준호는 소희를 배웅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작은 어깨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오후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아버님이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소희의 담임 선생님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예뻤어요. 소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소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까? 무슨 일이신가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예요. 이지영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학교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교무실 앞에 서자 숨이 막혔어요. 실례합니다. 아, 소희 아버님이시죠? 돌아선 여성을 보고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 온화한 미소와 맑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그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소희가 무슨 일을 했나요? 소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이지영의 첫마디였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이지영이 소희의 말을 전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다니. 처음엔 놀랐어요. 그런데 곧 깨달았죠. 이지영이 계속했습니다. 소희는 동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구나. 네, 맞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세계를 존중한다고. 이지영의 말에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의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요. 방과 후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이 진심일까 아니면 동정일까? 하지만 이지영의 눈빛은 진실했어요.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소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새 선생님 어떠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구나. 목소리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응, 내 말이 맞았어.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어요. 무슨 숙제? 제가 보는 세상에 대해 글로 쓰는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었어요. 어떻게 쓸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영 선생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한 목소리, 진실한 눈빛, 소희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은은한 쓸쓸함. 이상한 생각하지 마. 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레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45 남자의 가슴에 다시 피어나는 설렘. 다음 날 소희가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선생님이 제 글을 읽고 울으셨어요. 울으셨다고?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 글이 감동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희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선생님이 대회에 나가보자고 하셨어요. 대회? 전국 중학생 글쓰기 대회요. 준호는 놀랐어요. 소희가 그런 큰 대회에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희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희 이야기 들으셨죠? 네, 대회 말씀이신가요? 소희가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꼭 도전해봤으면 해요.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기엔. 소희의 글을 읽어보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소희가 쓴 글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보시겠어요? 이지영의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의 재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지영이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옷차림. 준호는 그녀의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했어요. 소희의 글입니다. 그녀가 원고지를 내밀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보는 세상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색깔을 모른다. 하지만 소리로 색깔을 안다. 봄바람은 연두색이고 빗소리는 회색이다. 준호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마음으로 보고, 귀로 보고, 손으로 본다. 이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준호는 말할 수 없었어요. 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소희는 특별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이 있어요. 이지영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소희 같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때 이지영의 눈빛이 특별해 보였어요. 단순히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모르게 이지영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녀 역시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대회 준비를 시작하죠. 이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라는 명목으로 이지영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날 밤 준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10년 동안 오직 딸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다니. 아직 이르다. 준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렘이 자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소희의 첫 번째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학교에 딸을 데리러 갔어요. 교실에서 나온 소희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뭘 했는데? 선생님이 다양한 글쓰기 기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지영도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더욱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 여성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희가 정말 빨리 습득해요. 놀라울 정도로요. 다행이네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데리러 오시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이지영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소희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달까요? 저도 소희 덕분에 교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소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와 선생님 사이에 특별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선생님께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 어때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괜찮으시다면.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와 앞으로의 계획도 상의하고 싶고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 간단히 차나 한잔 하시죠.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지영을 집으로 초대한다니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호의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딸과 단둘이 사는 공간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지영이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집이 좁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늑하네요.
이지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소희의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희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소희 어머님은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다 해주셨어요. 준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지영은 이 부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차 드실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커피 부탁드려요. 이지영이 답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소희와 이지영은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희 집 어때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야. 너와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아빠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요. 그래도 행복해 보여. 이지영의 말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이 커피잔을 받으며 준호의 손이 살짝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대회 준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지영이 화제를 돌렸어요. 일단 소희의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해요. 어떤 방향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희만의 독특한 시각을 살려야 해요. 시각장애라는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는 거죠. 이지영의 설명에 준호는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경쟁이 될까요? 준호의 걱정에 이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교사 생활 10년 동안 본 아이 중에 가장 특별해요. 이지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 준호는 그녀를 믿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주 3회 특별 수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실전 연습을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특별한 아이야. 이지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 그 순간 준호는 이지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교사가 아닌 소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 선생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소희 같은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는 소희에 대한 애정만이 아닌 서로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기지개를 켰어요. 아, 졸려요. 이미 늦었네. 소희야 먼저 씻고 자려무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소희가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거실에는 준호와 이지영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더 드실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지영이 일어서려 했어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지영이 놀랐습니다. 소희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이지영은 다시 앉았습니다. 소희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 걱정이 되죠. 무엇이요?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소희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를 보면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지영의 말에 준호는 위로받았어요. 소희 어머니가 떠났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으셨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지영의 격려에 준호는 고마웠어요. 선생님은 결혼 안 하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아,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소희 같은 아이들이 더 소중해요. 이지영의 말에 준호는 그녀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녀도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쓸쓸함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이지영은 준호의 말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소희는 침착하게 점자판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쓸 때 소희는 점자로 글을 써내려갔어요. 준호와 이지영은 멀리서 소희를 지켜봤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지영이 속삭였어요. 다행이에요. 준호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회 시간이 흘렀어요. 소희는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글을 완성했습니다. 수고했어, 소희야. 이지영이 소희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쓴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어. 준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준호와 이지영, 그리고 소희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희가 물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지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날. 준호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소희가요. 이지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대상이에요. 소희가 대상을 받았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준호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의 동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딸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니. 지금 학교로 오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준호는 급히 퇴근 신청을 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는 이미 소희가 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희. 소희야. 준호가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아빠, 제가 정말 대상을 받았대요. 정말 자랑스럽다, 소희야.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키워온 딸이 이런 큰 상을 받다니. 축하해요, 아버님. 이지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소희의 실력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상식은 언제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소희가 좋아하는 식당에서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소희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믿어져야지. 내가 해낸 거야. 준호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혜, 너 자신을 믿어. 이지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가진 재능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빠, 선생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소희가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이지영이 아파트 앞에 남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지영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아버님, 네. 소희가 좋은 결과를 낸 지금 이지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소희한테 말하고 올게요. 준호가 집으로 들어가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야, 아빠가 선생님과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다녀오세요. 소희는 대상 소식에 들떠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준호는 다시 나와 이지영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지영의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이지영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이지영이 커피를 내오는 동안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었어요. 여기요. 이지영이 커피를 건네며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오늘 정말 기뻤어요. 이지영이 말했어요. 소희가 상을 받는 걸 보니까 저도요. 꿈 같아요. 아버님, 이지영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을 사랑해요. 이지영의 고백에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선생님, 이상한가요? 학부모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준호가 이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소희의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만은 확실해요. 준호가 이지영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요.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영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교사와 학부모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준호 씨, 이지영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간 혼자였던 준호의 외로움, 상처받고 혼자 지내온 이지영의 아픔,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네요. 이지영이 준호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희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이지영이 물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네. 소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소희는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이지영이 웃었어요. 그 아이는 영리하니까. 그러네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요. 네. 그날 밤 준호는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소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소희야, 아빠가 행복한 사람을 만났어. 내가 좋아할 거야. 다음 주 토요일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큰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희는 단정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국 중학생 글쓰기 대회 대상 김소희 학생,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지영도 감동해서 울고 있었어요. 소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퍼졌어요.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희가 계속했습니다. 저를 동정하지 않고 믿어준 이지영 선생님, 그리고 저를 키워준 아빠, 두 분 덕분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소희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준호와 이지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희가 인사를 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소희야. 이지영도 소희를 축하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이지영을 안았어요. 너 정말 대단해.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가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 응? 저 알고 있어요. 준호와 이지영이 놀랐어요. 뭘 안다고? 아빠랑 선생님이 서로 좋아한다는 거요. 두 사람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준호가 물었어요. 진작부터요. 목소리로 알 수 있거든요. 소희가 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소희의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랐어요. 정말? 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소희의 말에 준호와 이지영은 감동했습니다. 소희야, 아빠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빠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소희의 배려심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 정말 가족이 될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엄마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 이지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소희가 물었어요. 천천히 준비하자. 준호가 답했습니다. 소희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것도 좋겠네. 이지영이 동의했어요. 그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네요. 소희가 설렜어요. 그래야지.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꿈꾸었어요. 상처받은 두 어른이 만나 사랑을 찾고 혼자였던 소희에게는 새로운 엄마가 생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와 이지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빠, 선생님 축하해요. 소희가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새로운 집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생활. 소희는 새 엄마와 금세 친해졌고 준호는 오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지영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을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엄마, 피아노 가르쳐 주세요. 소희가 이지영에게 말했어요. 그럴까? 이지영이 소희를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소희가 서툴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행복했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희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준호가 답했어요. 소희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이지영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소희가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호가 아내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을 나눴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딸을 둔 홀아버지와 상처받은 교사.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으로 만나 이룬 아름다운 가족.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긴 여행길.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세 사람이 함께였으니까요. 완벽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